Hi everybody, this is Gw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익 스피킹의 Gwen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저를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보시는 건 아니겠죠? 네, 파트 1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미리 만나 뵀을 텐데요. 자, 그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실런지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단기 토익 스피킹 입문편에서 파트 1 20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부담 없이 쭉 보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페이지들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파트 1 본강으로 들어가서 파트 1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1은요. Read a text aloud. 지문을 크게 읽어주세요 라는 파트인데요. 자, 파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게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서는요. 첫 번째,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빨리 읽는 것이 좋은지 좀 적당하게 아니면 오히려 느리게 읽는 것이 좋은지, 또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꼭 출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포인트를 집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리게 읽는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 콕콕 핵심적인 답변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Okay, so this is the first page of part 1. 자, 이것이 파트 1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ad a text aloud, 지문을 크게 읽으라 라는 제목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거나 앞으로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하시면서 이 디렉션즈를 수도 없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그러므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랑 같이 정확하게 한 번 읽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45초가 준비 시간이고요.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그리고 45초가 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도 speak 혹은 speaking 이란 말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지문을 그냥 읽는 파트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warming up 하기에는 좀 안성맞춤인 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자, 강의를 하는 내내 그냥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방금 확인한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 읽기 시간 45초인데요. 또 중요한 사항 하나는 전체 토익 스피킹 문제가 11문항인데 그 중에 1번과 2번이 이 파트 1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 싶으시죠? 그래서 11문항 중에 총 2개가 파트 1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돼요. 그냥 어떤 질문이 나와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동화책을 읽게 되나요? 아니면 영화의 대사, 대본을 읽게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두꺼운 글씨체만 보시더라도 안내문, 방송문, 그리고 광고문, 안내문. 그래서 이 글들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토익 RC를 공부하실 때 Reading Comprehension, 긴 문어체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위한 지문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저 구엔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듯이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므로 좀 자연스러워야겠죠. 예컨대 여기 보니까 전화 안내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전화를 거셔서 직접 안내문이 받으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은 안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영단계 같으면 영단계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고요. 강좌 문의는 2번을 누르시고요.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영단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좌 문의는 1번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듯이 누군가의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 지문들이 출제되니까 좀 이렇게 너무 각 잡고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네, 그렇다 너무 풀어질 필요는 없좀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문 크기 읽기의 진행 순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스텝 1, 2, 3, 4 총 4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본격적으로 읽기, 목소리를 내어서 내 목소리가 채점되도록 녹음하는 그 읽기가 되는 과정이 스텝 4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가 되겠는데요. 먼저 스텝 1, 의미 단위를 끊어 읽거라. 입이고요. 읽어라. 네. 그래서 의미 단위를 끊어 읽는다라는 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빠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적절한 끊어 읽기를 하신 후에 스텝 2, 강세와 억양 법칙을 적용하라.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고 강하게 읽히는지를 이 강조를 하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장에서도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이 좀 중요한 단어들은 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3, 주의할 단어 읽기 준비하기. 왜 주의할 단어가 생기냐면 숫자도 나오고요. 고유명사도 나와요. 여러분들 숫자도 소수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점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98.1 FM이라는 라디오 주파수가 나왔을 때 이 점이라는 거 어떻게 열려야 될지 좀 주의를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할 단어를 뭔지 좀 이렇게 눈으로 몇 군데 똑똑똑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읽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그리고 읽기 4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이 지문 하나를 저희가 한번 방금과 같이 스텝 1, 2, 3, 4 쭉 풀어나가면서 파트 4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지문이 제대로 읽히려면 제가 지금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참고만 하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읽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담 없이요. Attention passengers, welcome on board PK423 from St. Louis to Chicago. Once we reach cruising altitude, our crew members will pass out headsets, snacks, and drinks. Until then,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s fastened. Our expected arrival time is 7:20 p.m. We hope you all enjoy the flight. 네, 비행기 탔을 때 들리는 그 소리 같던가요? 그거보다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문을 읽을 때는 마치 한편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감동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끊어 읽기라든지 강하게 읽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읽을 때 나타나는 어떤 리듬감 등등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고유명사 St. Louis 혹은 Chicago, 그리고 숫자들 PK423 혹은 7:20 p.m.과 같은 부분들을 주의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스텝 1,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쉼표 뒤, 부사절 뒤, 문장의 끝에 긴 주어 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걸 내가 어떻게 파악해 하시겠지만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법칙들도 다 배우게 될 거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끊기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요령이 있다면 이 끊어 읽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Attention passengers, welcome on board PK423 from St. Louis to Chicago 하고 이렇게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치 그네로 밀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attention 저 부분을 이제 미는 거예요. passengers 저기 멀어져 이러면서. 그러면 welcome on board PK423 from St. Louis to Chicago 다 읽었으니까 저리 멀어져 하면서 Chicago go 가버려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밀어 말하는 연습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강조와 억양 법칙을 저희가 적용해서 읽을 텐데요. 역시 강조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얘네가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인사말이라든지 명령하는 단어들 주목하면서 attention passengers 하면 주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attention passengers 하고 강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양은 이와 같이 아까 질문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요소가 나열 혹은 네 가지 요소가 나열이 되는 문장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 rising, headsets 올라가고요. 그대로 있으면서 snacks 읽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drinks 하고 떨어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곡선을 그려준다. 목소리로. 그래서 목소리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headsets, snacks, and drinks 읽는다라는 거 그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텝 2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할 단어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도 궁금하잖아요. 이걸 423라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구엔이 읽은 것처럼 423라 읽어도 되는 건지 무엇이 맞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은 4하고 23라고 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방법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이런 고유 명사들 우리말로 시카고지만 영어로는 Chicago 이렇게 되거든요. Chicago 따라해 보시겠어요? Chicago 느낌이 있죠? Chicago 네,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들 아주 중요합니다. 익혀 두셔야겠고요. 그 모든 게 합체가 돼서 이렇게 스텝 4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읽는 완성된 읽기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텝 4 정답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목소리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들을, 이 색상들, 뭐 글 쓴 거 이런 거 쳐져 있는 걸 목소리로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볼 건데 방법은요. 파란색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읽는다 생각하세요. Attention passengers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주황색의 슬래시들은 밀어주세요. 그래서 attention passengers가 아니라 attention passengers 하고 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Attention passengers, welcome aboard PK423 from St. Louis to Chicago. Once we reach cruising altitude, our crew members will pass out headsets, snacks, and drinks. Until then,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s fastened. Our expected arrival time is 7:20 p.m. We hope you all enjoy the flight. 하고서 뭔가 요요같이 fly, 바이바이가 아니라 flight 하고 돌아오는 느낌 살리면서 밀어 있는 것도 무엇인지 조금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 정확하게 발음하기부터 같이 알아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 28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법칙이라든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음성 자료와 함께 MP3가 있죠? MP3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발음 탑 10을 뽑아봤어요. 왜냐면 영어를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원어민인데 발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내 발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10가지를 찝어봤는데요. 자, 먼저는 F 발음입니다. 자, F 발음은요, V 발음이랑 쌍을 이루는 발음인데요. 자, 둘 다 모습은 똑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 그쵸? 옆에서 보셔도 하고 입술이 나오는데 마치 나의 생일 케이크를 있는 초를 끄듯이 하고 바람을 불어주듯이 입술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이 F고요. 또 소리가 나는 V. 입 모양은 똑같지만 소리가 나는 V. 이 소리가 V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 입술 내미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서 따라해 볼게요. fast, fast, family,
family, valuable, valuable, vegetable, vegetable. 오케이. 그리고 또 짚어드리고 싶었던 발음이 PB입니다. 왜냐하면 PB 발음과 FV 발음을 많이들 혼동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아니죠. 총 4개 발음이 서로 달라요. 근데 PB 발음은 동일한 발음이라 보지만 소리가 있고 없음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입술에 립스틱을 좀 발랐어요.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그 립스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가린 상태에서 파 하고 물었다가 바람을 터뜨려주는 소리가 바로 파, 파 하는 P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람 소리만 내볼게요. 같이. 숨이 멎어요. 숨이 너무 쉬고 싶어요. 파, 파 하고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소리가 나는 것이 B 소리인데요. 똑같은 모양이고 바람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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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고 이 입술을 물었다가 바 하고 소리와 함께 터뜨려주는 게 B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소리가 없을 때는 무성음이라 부르고요. 없을무, 있을 때는 있을유, 유성음이라 부르는데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에 이걸 손을 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소리가 없어요. 무성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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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하지만 소리가 있어요. 유성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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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죠? 여러분들과 나만이 아는 뭔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무성음은 떨리지 않아요. 우리의 성대가. 하지만 유성음은 성대가 떨려요.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두고 소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의 설명이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 발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 외에 발음 동영상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어려운 발음들인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제가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에 보시면 TR 발음과 DR 발음이라고 두 개의 자음이 같이 엮여있는 발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기보다는 티귿 발음을 살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서 치읓 발음처럼 발음을 하잖아요. 즉, TR 발음이 붙어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치읓처럼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electronic 따라해보세요. electronic 이렇게 되고요. 또 그것의 유성음과 R이 만났을 때는 지읒처럼 발음이 나서 드레스가 아니라 dress. 한 번 더. dress 하고 발음이 나겠습니다. 아시겠죠? electronic and dress.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단어의 강세 지켜 발음하기인데요. 자, 단어 속에는 영어는 반드시 강세가 존재한답니다. 자, 이때 강세라는 건 어떻게 읽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리를 듣고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먼저 이와 같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단어 속의 한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라는 단어를 말을 하실 땐 autho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uthor과 같이 앞부분을 조금 더 강하고 세고 그리고 높은 음으로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길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곡선을 그려가며 앞쪽이 높고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author 지금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author 하며 읽는 것도 연습이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그린다 생각하시고 허공에 대고 그려보세요. 따라합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 좋아요. 자, 이 단어 detour, detour. 오케이. temperature. 그쵸? temperature. good. 그리고 purchase, purchase. 이와 같이 앞쪽으로 곡선이 조금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는 그 곡선이 약간 중간으로 당겨와서 따라해 볼까요? assistance, assistance. appreciate,
appreciate, exhibit, exhibit 혹은 event, event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이제 강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사문절 강세가 조금 많이 혼동스러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교재에 있는 1음절, 2음절 강세 그리고 3음절 강세에 나오는 단어들은 죄다 그 강세를 익히면서 여러 차례 반복 연습을 꼭 해주세요. 왜냐면 이 단어들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요. 지문에 아시겠죠? 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줄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해볼게요. automatically 중간이에요. automatically 좋습니다. opportunity 한 번 더 opportunity 오케이 마지막 unbelievable 반드시 그리면서 unbelievable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세로 인하여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바로 중성 모음의 소리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어를 보고 대부분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입모양을 보고도 발음이 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아는 단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ago, ago 하셨을 거예요. 근데 go는 가라라는 단어처럼 go 하고 발음하는 거 맞는데 A 부분의 발음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A 발음인 ago 했거나 ago 하지 않고 ago 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그 중성 모음의 소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강세가 없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 않고 조금 흘려버리는 듯하게 자 그래서 별로 좀 애정 없이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듯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Repeat. ago, ago, ado, ado, about, about, agree, agree 하고 앞에 있는 이 소리들이 그 중성 모음의 소리예요. 강세가 없으므로 소리가 그냥 나는 듯 마는 듯 약하게 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단어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today일 것 같지만 today가 아니라 today와 같이 today 이런 식으로 약화된 소리가 난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지역의 명칭들도요. 우리는 이런 지역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르헨티나로 알고 있죠. 그렇죠? 칠리, no. 한국어로는 칠레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워싱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와싱턴이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영어로 읽으실 때는 강세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그 정확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은 다 한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Argentina, Argentina, Afghanistan, Africa, Brazil, 강세 지키세요. Chile, Hungary, Italy, Los Angeles, San Francisco, 강세 지켜서 Washington, Manhattan, Vietnam. 오케이. Vietnam 하고 양쪽에 다 강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ietnam, Vietnam 하고 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칭도 강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여는 법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어구 혹은 문장 단위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linking sound라고 해서 연음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연음을 잘 내셔야지 뭔가 흘러가는 듯 유창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원이 알려드리는 연음 법칙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꼭꼭 써보도록 하세요. 먼저는 앞쪽이 자음이고 뒤쪽이 모음인 경우는 그 두 개가 붙어서 마치 한 단어처럼 연결이 돼요. 그래서 good evening이 아니라 good evening과 같이 evening이라고 한 단어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마찬가지 현상이죠. turn out 하고 turn out 하는 게 아니라 turn out와 같이 나 하고 아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Good evening. turn out. 한 번 더 D와 나 소리에 신경을 쓰며 Good evening. turn out.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
앞에서 끝난 자음이 T고 뒤에서 시작하는 자음이 T라면 이럴 때는 두 번 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한 번만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next train이 아니라 next train 하고 앞쪽 자음이 뒤쪽 자음을 먹듯이 그냥 한 번에 next train. 오히려 뒤쪽 자음이 앞쪽 자음을 먹듯이 한 번만 next train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press start이 아니라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press start. press start 하고 연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D와 T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하면 유성음, 무성음 법칙에 따라서 T와 D는 방법은 똑같은 소리이므로 발음을 유사하고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last door이라고 하기보다는 last door과 같이 앞에 있는 T가 살짝 죽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last door. 한 번 더. last door. 어때요? T 발음이 안 나죠? 마지막으로 S와 Z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S의 경우도 같이 붙어 있을 때 한 번만 bus stop이라고 냈던 것처럼 S와 Z도 역시 유사 발음이므로 우리가 please sing 이러지 않고 한 번에 please sing 하고 앞쪽 발음에 살짝 죽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Please sing. Please sing.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법칙은 유사한 소리에서는 앞소리가 살짝 양보를 하고 뒷소리가 그 앞소리를 같이 묻어서 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ask Tom 하고서 뭔가 크라는 바람 소리와 트라는 그 바람 소리의 유사성 때문에 ask Tom과 같이 크 발음을 거의 내질 않아요. 해보실까요? ask Tom. ask Tom. 아시겠죠? 자,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숫자와 특수 단어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봤던 지문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숫자도 숫자의 나름의 성질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숫자와 그리고 특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서수인데요. 서수는 1, 2, 3, 4, 5, 6라고 읽는 것이 아니죠.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first, second, third, fourth 서수를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별표, 반드시 별표 5개 놓으시고요.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fifth라고 읽으시는데요. No, fifth 하고 th 발음의 혀를 내밀어서 앞에서 보이시죠? fifth 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20번째와 30번째라는 서수가 있는데요. 자, 20, 30, 40, 50, 60, 70, 80, 90번째를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20th 혹은 30th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0th라고 하시면은요. 제 귀에는 오히려 20대 사람들 혹은 1920년도, 20년대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20, 일단 S가 아니라 TH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0th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엿 같은 소리를 내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엿과 유사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하고 이 엿 하는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진짜 본격적으로 숫자를 읽는 방법인데요. 자, 숫자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릿수를 지켜서 365일과 같이 365 days라고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보이는 flight number과 같이 하나를 끊어서 혹은 전화번호도 하나를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우선 이 지켜서 읽는 경우는요. 뒤에 명사가 복수로 증가가 돼요. 왜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할 때 one day 단수죠. 2 days, 3 days, 4 days, 5 days 쭉쭉 올라가서 열흘만 되더라도 10 days라 그러지 10 days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힌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셈으로 올라가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번호와 같이 물론 방번호가 방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방이 있어요로 할 수 있지만 방번호와 같이 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에 고유한 어떠한 이름과 같은 1호실, 2호실, 3호실 이런 호실의 어떤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숫자에서는요. 모든 걸 끊어 말하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전화번호는 누군가의 고유한 어떠한 이름과 같은 번호잖아요. 그래서 다 끊어 말해 주시는데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어 말하는 경우에도 두 자리는 너무 짧아서 room 19이라 하지 않고 두 자리까지는 지켜서 room 19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차이를 보자면은요. 자, 위에는 room 19이라고 읽지만 고유한 이름과 같은 이런 번호들은 room 201처럼 세 자리부터는 끊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0이라는 숫자를 읽을 때요. 네, 0이 시작 부분에 와 있을 때는 이런 경우 zero, 반드시 zero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또 항공편 명칭인데요. 이럴 경우 왜 항공편은 또 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O라고 말했다가 알파벳 O랑 혼동되면 절대 안 되겠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O라고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연속되는 숫자 사이에 있을 땐 가능하지만 제일 첫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번호 딱 010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010은 무조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 010라고 읽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요즘 토익 스피킹 시험에는 화폐 단위가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로 나온답니다. 유로는 말 그대로 표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유로라고 읽으시면 돼요. 두 가지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1달러가 아니면 달러에 S가 꼭 붙어서 $2, $3 혹은 €4, €5와 같이 S가 반드시 붙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화폐 단위 모두 전에 단위는 센츠인데요. 센츠도 마찬가지로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서 센츠라고 발음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라디오 주파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명시했던 라디오 주파수인데요. 자, 라디오 주파수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토록 하세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점을 어떻게 읽느냐인데요. 방금 전 화폐 단위에서는 이 점을 and라고 읽었어요. and. 오케이? 하지만 주파수일 때는 포인트라고 읽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며 우리 32불 50전과 102.5 FM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불부터 $32.50 S 발음 지키시고요. 자, 주파수 102.5 FM 이때는 포인트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증가하는 그런 수가 아니므로 이름처럼 102 하고 따로 끊어 읽은 거랍니다. 자, 이 페이지의 마지막은 인터넷 관련 용어인데요. 우리 World Wide Web의 줄임말 www 이 세 번을 반드시 지켜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의 점은 and도 아니고 포인트도 아니고 바로 dot. 그렇죠? dot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주소만 www.gwenspeaking.com 그래서 dot이 두 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골뱅이를 우리가 전치사를 at 하고 읽는 것처럼 at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sunny@mail.com 으로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약어들도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는 약어일 거예요. 바로 사람의 호칭 앞에 붙어서 의사인지 박사인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DR은 닥터의 줄임말이어서 말 그대로 doctor이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MR은 미스터의 줄임말. 그리고 prof가 아니에요, 여러분. professor. 그리고 이 MRS는요, Mrs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인 약어들도 그냥 prof라고 읽지 말고 professor 같이 풀어낸 단어로 읽어주셔야만 겠습니다.
자, 우리 온도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일기예보에 종종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을 기억을 해 두실 때는 degrees가 항상 s가 붙어서 degrees가 s가 붙어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섭씨일 때, 우리나라는 섭씨를 활용하죠. 도시일 때는 Celsius, 따라 볼까요? Celsius. 그리고 도화씨일 때는 F죠. 그래서 F는 Fahrenheit, Fahrenheit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degrees Celsius 아니면 68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프로가 아니라 percent라고 읽어주시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 읽는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자, 어떠한 부분을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부분을 끊어 보세요 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하고 밀어내며 말하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싹둑 자르지 마시고 밀어주세요. 기억하세요? 자, 먼저는 전치사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전치사구는요 추가되는 어구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앞에서 끊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listening. 밀어내세요. To 96.5 classical music.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절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절의 경우도 마찬가지 추가되는 어구죠. 그래서 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접속사들 앞에서 끊어주셔야겠습니다. 또 여기는 전치사구 방금 배웠던 그 전치사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함께 두 번을 끊어주시는데요. 즉, 두 번을 밀어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can drink whatever you want at the cafe.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준동사구들이 나오는데요. 문장에 동사가 이미 존재를 해요. 그런데 투부정사냐,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그리고 동명사냐 등등 여러 가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 동사의 자리 이미 뺏겼으므로 다른 동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이 아이들의 동사 기본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와 같은 꼬리를 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요. 여기 보면은 투부정사 앞에 끊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 눈에는 한 군데가 더 목격이 되는데요. 앞서 배웠던 전치사구 앞에서도 한 번 더 끊는 것이 아니라 밀어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bring formal clothes to wear to the important event. 아시겠죠? 밀어야 된다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밑에 보니까 분사 앞에서 한번 끊고 전치사구 앞에서 한번 끊었어요. 두 번 밀기. This is a class designed for new students. 오케이.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긴 명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과목의 명칭 뭐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토익 스피킹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토익 스피킹이라는 이 5글자도 어딘가 한 군데를 끊어줘야만 한다면 그래요. 토익 스피킹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긴 명사라도 의미가 조금 분절이 된다 싶으면 밀어내고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자, 그리고 제 눈에 여기 이런 부분들 추가로 끊겨야 돼요. 같이 밀어주세요. I'm glad to have you join the annual employee workshop. Okay? 자, 그리고 당연히 구두점 뒤에서는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침표 하면 마쳤으니까 끊는 거고요. 쉼표 하면 쉬어야 되니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두점이 나오면 일단 밀어주세요. 같이 가볼까요? This weekend,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umbrella도 umbrella 가 아니라 umbrella 하고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것처럼 umbrella 하고 읽어주세요. 한 개 더 해볼게요. Are you prepared for winter cleaning? 하고 올라가는 건 질문이라 그렇지만 역시 밀어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조와 억양 법칙 익히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달라지는 다양한 지문에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먼저는 1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서 5형식까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 3, 4, 5형식까지는 대명사는 강조하지 않아요. 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Emily smiles. She smiles. 차이를 아시겠어요? 혹은 Emily is kind. She is kind. 그죠? 그리고 3형식의 경우는 대명사가 2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Emily eats an apple. She eats an apple. She eats it. 이거 좀 신기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Emily eats an apple. She eats an apple. She eats it. 그죠? 그래서 강하게 읽히는 부분은 대명사가 아닌 그 다른 부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라고 이런 1형식, 2형식, 3형식, 그리고 4형식, 5형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4형식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역시 대명사가 강조되지 않으므로 Emily sends Tom a box. 하지만 she sends him a box. 이렇게 되죠. 같이 가볼게요. Emily sends Tom a box. 근데요. She sends him a box. 대명사들이 등장을 해요. 자,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Emily부터 Emily makes Tom happy. She makes him happy.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힘을 살리지 않아요. 소리를 힘 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happy. She makes him happy. She makes him happy. 이런 식으로 이 어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무엇이 강조 안 된다? 바로 대명사 강조하기 없기. 오케이?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A, B, C 이 부분 혹은 A, B, C, D일 때 이 억양을 이런 곡선을 좀 보여주면서 목소리로 보여주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 B, C 지금 혹시 화면을 보고 있다면 이 손을 따라해 보세요. A 방향 똑같이 B, C 소리 내면서 손가락만 하지 말고 다 같이 A, B, C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지켜서 이 소리를 같이 내볼게요. 자, 손으로 그리면서 읽으세요. 시작. We offer breakfast, lunch, and dinner. Good. 밑에 거 시작. We will see wild animals, beautiful nature, and old buildings. Okay? 그럼 네 가지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Simple. A, B, C, D 하고 D까지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can buy, 손으로 그리세요. You can buy fresh vegetables, fruits, meats, and drinks at our store. Okay? 그래서 A, B, C가 더 많이 빈번하게 나오니까 A, B, C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 10번 그리세요. A, B, C 하고 목소리랑 같이. 그래서 이 곡선 그리기 연습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토익 스피킹 지문에 하나당 한 번은 꼭 나옵니다. 꼭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을 올리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오히려 끝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 따라해볼까요? Is your car causing trouble every day? 하고 끝을 확 올려주세요. 혹은 Are you here for the first time? 하고 끝을 확 끌어올려주세요. up. 오케이? 하지만 자, 밑에 거 읽어봅니다. When is your next summer vacation? 떨어져도 돼요. 혹은 What do you want for lunch? 하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은 명령문과 부정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명령문은요, 명령을 제시하는 단어인 동사 그 자체나 그 단어, attention이라는 단어, 혹은 제안하는 please와 let's 같은 이 단어들을 강하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attention passengers, 혹은 let's go와 같이 이런 첫 번째 단어들을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부정문에서는 반드시 부정 단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정어들을 항상 더 강하게
즉 please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강조가 되겠죠. 명령 제한어라서. 하지만 please do not fall behind 하고 부정 단어를 더 강하게 읽어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Please do not fall behind. Good. 자, 마지막으로 두 단어 이상 어구의 억양 법칙 익히기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그쵸? 그냥 따라해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이 나이스 북이 있을 때 나이스가 강조되나요? 북이 강조되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스도 강조될 수 있어요. It's okay. 그냥 이 지금 말씀드린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만약에 이 책이 진짜 좋아요. 0단계 토익 스피킹 기본서 진짜 좋아할 때는 It's a nice book 이러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래 법칙은요. It's a nice book 같이 품사적으로 명사가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기도 합니다. 형용사가 더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부사와의 줄다리기에서 형용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단어가 강하기보다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소유격 다음의 명사처럼 뒤쪽에 있는 아이가 더 강하더라. 아시겠죠? 자,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It is a nice book. Good. 두 번째, Learning is very fun. 세 번째, My sister likes strawberry cake. 그래서 제가 추가로 강조한 건 이 법칙 때문에 여기만 지금 강조 표시가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장을 봤을 땐 이 부분들도 강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earning이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전치사 구에서는요. 전치사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아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항상 이렇게 조금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We're at the station. 그쵸? 하나 더. He's going to England. Okay. 자, 그리고 복합명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복합명사는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대통령이 사는 그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악관, 영어로 이잖아요. 근데 흰색 집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흰색 집은 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리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어는 같아요. 하지만 백악관은요. 복합명사라서 앞단어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White House, White Hou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흰색 집은 앞쪽에 붙어있는 형용사 그 다음 명사기 때문에 White House, White Hou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복합명사는 앞쪽이 더 강조가 돼서 백악관 White House, White House 였다면 흰색 집은 앞쪽이 아닌 뒤에 명사가 더 강조가 되므로 White House, White House 하고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랍니다. 복합명사는 앞단어를 강조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We will take a shuttle bus. 하나 더. There's a train station. Good.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어 동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어 동사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저한테 돌아요. 돌아. 아, 이거 밑이라는 거 말고요. 도세요라고 하면 영어로 turn이잖아요. 그럼 제가 turn 하면은요. 이렇게 돌 거예요.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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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어지러워요. 네, 카메라가 어디 있죠? 근데 만약에 끄세요, 켜세요를 말할 것 같으면 turn이란 단어를 이용하면서도 켜세요 뭐죠? turn on. 그죠? 그럼 끄세요는 뭐예요? turn off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turn이라는 원래 의미가 바뀌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바꿔주는 주체가 바로 on, off라서 turn on 뒤쪽 부사, turn off 뒤쪽 부사를 더 강조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You must turn on the screen. Good. 자, 그리고 긴 동사라는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사실 reach만 외웠어요. 그리고 do만 외웠죠? 우리가 have reached라고 외우진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본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더 강조가 돼야 된다. 앞에 have가 붙든 ed가 붙든 have been이 붙든 ing가 붙든 그 뿌리 부분을 더 강하게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You have reached Nelson's office. Good. 밑에 것도 You have been doing business since 1999.
조동사 동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본다면 대명사 아니므로 Emily can danc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교급과 최상급도 저희가 항상 더 강조를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시계를 샀어요. 시계를 샀는데 그냥 좋은 시계예요. 좋은 시계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뒤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나은 시계를 샀어요. It's a better watch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또 이제 2달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진짜 최고의 그 고급 와치를 샀어요. 그래서 This is the best watch 이렇게 한다면 그 어감이 good watch, better watch, the best watch 이렇게 커지니까 이 비교급과 최상급 할 땐 좀 더 강하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We offer faster service to our customers. 최상급도 We offer the finest fresh food in town. 이와 같이 강하게 읽어주세요. 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는요. 우리 아까 전에 한 몇 분 전에 봤죠? prof가 아니라 professor, dr은 docto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professor도 중요한 게 아니고 doctor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이런 성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구엔이고요. 누군가의 이름이 탐이지만 탐과 구엔보다는 그 뒤에 last name. My name is Gwen Lee, okay? So my last name is more important. Why?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주셨고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주셨고 우리 많은 조상님들이 그 성을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서 힘이 그냥 한 100년 살다 가는 그웬보다는 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Jimmy Campbell 혹은 Angela Watkins 그리고 당연히 Professor Hensley 혹은 Dr. Johnson 이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볼게요. I'm your host, Jimmy Campbell. 밑에 것도 Professor Hensley is here to join us. 제가 화면에 이렇게 그리는 파란 선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출렁출렁 거리게 연습을 해보세요. 같이.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토익 스피킹 공부해요 라고 할 때 그 모두를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두, 전부, 아예 등등 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할 때 그런 단어들이 의미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니까 별표 쳐놓고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You all heard about our clearance sale. 두 번째 문장. This is the only chance to go there. 세 번째 문장. We will also offer great deals on shoes. 오케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나오는 줄의 형태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의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You all heard about our clearance sale. 한 번 더. This is the only chance to go there. 마지막. We will also offer great deals on shoes.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화면만 보고 계셨다면 뭐야, 너무 어려워. 그냥 읽으면 안 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적용을 해봐 드릴게요. Ready? 자, 우선 제가 좀 펜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 지금 펜 팔레트가 있는데요. 먼저 파란색으로 끊어 읽기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요. 아까 제가 이런 to 앞에선 끊어주면 좋대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끊는다라고 그냥 끊어요. 끊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밀어주세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Do you have trouble trying to get your students to study? Okay. No longer do you need to teach them by restraint. 부 앞에서 끊는다 했죠? The new study book, Mindwinder, motivates children to learn through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숨 쉬세요. It is one of the most helpful and educational materials a teacher could have. 숨 쉬세요. Visit our website to place an order. 밀어주세요. Okay?
그래서 끊어읽기도 그렇고 강조되는 단어들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법칙을 저희가 앞에서 익혀봤지만 내가 만약에 더 숨이 찬다 하시는 분들은 더 끊을 공간을 찾아서 더 자주 끊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숨이 안 차요. 그러면 남들보다 덜 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제가 펜을 좀 바꿔서 이 전자칠판이 정말 기능이 다양해서 제가 이 색깔 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강하게 읽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Do you have trouble? 대명사가 아니라서 trying to get your students to study. 오케이, 투부정사의 동사도 강조가 돼요. No, 부정단 항상 강조되는 데 있죠. No longer do you need to teach them by restraint. TR 발음 restraint가 아니라 restraint. restraint 해주시고요. The new study book Mindwinder motivates children to learn through reading, writing, speaking. 전치사구의 목적어 명사들이라서 셋 다 나열이 되면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It is one of the 최상급 most 그리고 helpful and educational materials. 사실 materials가 더 강하게 읽혀야 되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인데요. 이 and 때문에 helpful이 and보단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education이 and보단 좀 더 강하게 그래서 helpful and educational materials 하고 material 부분이 더 강하게 읽히겠죠. Teacher could have visit 명령 단어입니다. Our website to place an order. 과 같이 강조되는 단어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강세가 되겠는데요. 자, 강세 저희가 그리면서 했던 연습 기억하시죠? 자, 그리면서 몇 개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TR 발음이에요. 따라하세요. trouble, trouble. 그려주세요. 허공에 대놓고. students, students. 오케이, TR 발음. restraint, restraint. 좋습니다. window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winder. 곡선으로 winder. 그리고 motivate. 앞쪽에 motivate. 오케이. 좀 어려운 단어 볼까요? educational. 여기 주 소리 나게 해주세요. 자, 다 같이 educational. 좋아요. 그리고 materials. 한 번 더. materials. 마지막 하나. website. 앞쪽에 있어요, 강세. websit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앞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교재 어디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는 걸 같이 한번 봤던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계속 보면 되잖아요.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이해가 안 가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또 리플레이. 계속 보시면서 이 순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재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쪼개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그래서 강조가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단어들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TR 발음 있을 때는 trouble 혹은 restraint 이렇게 읽으시고 자, motivate 강세예요. motivate 강세 그리고 아까 주 소리 난데 했죠? educational materials 주의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다시 이쪽 페이지로 갈게요. 전체가 다 합체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지키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읽는 것이 이 색상과 맞물려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Do you have trouble trying to get your students to study? No longer do you need to teach them by restraint. The new study book, Mindwinder, motivates children to learn through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It is one of the most helpful and educational materials a teacher could have.
Visit our website to place an order. 자, 이렇게 읽으면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책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정답인가요? 하신다면 파트 1은 정답 개념이기보다는요. 이게 가장 그냥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요. 개인에 따라서 Do you have trouble trying to get your students? 하면서 your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니네 학생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어요. 끊어읽기도 호흡 부분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강조되는 것도 조금 내가 이 단어를 더 강조하고 싶어 한다면 그 단어가 강조될 수 있는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읽기 정도가.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따라 공부하다가 내가 좀 자신감이 생겨. 그럼 좀 기교를 부릴 수도 있고 내가 your student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실전 시험처럼 한번 응시해 보도록 하세요. Begin preparing now. Begin reading now. Okay, everybody. I know what you're gonna say. 파트 1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안 어려워요. It's not that hard, okay? It's not that hard or difficult. So don't worry. Just try to remember what I told you today. 그래서 오늘의 wrap up, 마무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파트 1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지 함께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끊어읽기부터 표기를 쫙 해왔었죠. 가장 먼저 의미단위 끊어읽기 이렇게 되면 밀어낸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들도 강하게 읽을 건지 법칙들 쫙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의하는 단어들, TR 발음들 강세 지켜 있는 거 그런 거 체크하는 거 이야기했고 또 읽는 시간이 45초. 그 모두 이전의 단계가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이 토익 스피킹 파트 1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이제 상세하게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오늘 수업에서 다룬 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당연히 여러 차례 공부하셔야죠. 이해가 안 되면 그 외의 강의를 여러 차례 다시 보시면서 그죠? 정확하게 발음하기 중요하댔어요. 제가 후 하고 입술 내밀어서 발음해달라. 그리고 립스틱이 안 보일 정도로 바 해달라 했더니 4개 발음 참고하시면서 나머지 발음들도 교재의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영단기 사이트에 고엔의 발음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단위로 문장 끊어읽기도 법칙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끊어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앞에라든지 접속사 앞에라든지 구두점이 있는 부분들 등등을 얘기했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교재에서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재차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억양 법칙 질문이라고 무조건 강조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질문이라고 끝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문사가 없는 뭐 Are you okay? 할 때는 올라가지만 What's your name? 과 같이 의문사의 부분들은 끝을 내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법칙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A, B, C 쓰면 여러분들 손가락 딱 올리고서 그렇죠? 그려볼까요? A, B, C 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쏙쏙 남아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시되 중요한 건 그 주변의 것들도 기억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챙겨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재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